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코스닥에서 1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AI 거품론, 경기 침체 다 틀렸습니다. 진짜 불기둥은 이제 시작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29만 원, SK하이닉스 156만 원. 미친 소리 같으신가요? 노무라 증권된 글로벌 IB들이 작심하고 내놓은 공식 보고서의 숫자입니다. 코스닥 1400포인트 간다는 전망.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착시 현상이 심해질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분의 52%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남들 다 돈 벌 때 소외당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는 국가적 의지와 거대 자금의 흐름을 폭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5가지 필승 종목까지 전부 공개해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 격차는 평생 좁힐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야지 하고 망설이는 순간 주가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전성시대? 아니요. 이건 인류 문명의 인프라가 바뀌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드는 핵심입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큰손들이 한국 ETF에 4천억씩 쏟아붓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25년 만에 최대 자금을 한국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짐승들이 지금 한국 반도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월 4,200선이던 지수가 벌써 5,600을 넘었습니다. 6,000 고지도 코앞입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빨간색으로 물들일 전략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수익률과 직결됩니다. 지금 바로 누르고 시작하시죠. 자, 경제지표니 PBR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 다 치워버리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아주 맛있는 국밥집을 운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재료비랑 인건비 다 빼도 5,000원이 남는 겁니다. 마진율이 무려 50%죠. 이런 가게가 있다면 당장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코스닥에 이런 괴물 같은 회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곳들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가게 가치를 겨우 국밥 몇 그릇 값으로만 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평가, 즉 물건값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라에서 이 국밥집들 진짜 가치 있게 만들어주자며 정책이라는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자본을 수혈하는 건 국밥집에 최신식 기계를 들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국밥 뽑아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기업의 체력이 몰라보게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PBR이라는 건 이 가게가 가진 냄비와 식탁 가격 대비 몸값이 얼마냐는 뜻입니다. 보통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1.5배 정도 더 대접받는 게 정상입니다. 형보다 아우가 더 빠릿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형인 코스피만 신나게 달리고 아우는 이제 막 신발끈을 묶은 상태입니다. 형이 저만큼 갔으면 아우도 그 보폭에 맞춰서 뛸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 리튬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튬은 전기차의 심장에 들어가는 피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피를 뽑아내는데 1년에서 2년씩 걸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도입한 기술은 단 12일 만에 리튬을 뽑아냅니다. 혁명입니다. 마치 낚싯대로 한 마리씩 접던 물고기를 거대한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회수율도 50%에서 90%까지 올렸으니 이건 리튬을 거의 복사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밭에 씨를 뿌렸는데 며칠 만에 수확이 쏟아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가가 싸지면 기업의 마진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비유도 있습니다. 바로 빚내서 하는 투자, 신용융자입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와서 화력을 높이는 레버리지라는 마법이죠. 주가가 오를 때는 로켓 엔진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신용잔고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댐에 물이 꽉 차서 조금만 비가 더 오면 터질 것 같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증권사들이 더 이상 빌려줄 돈 없어요 라며 대출문을 닫는 건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파티가 너무 뜨거워서 집주인이 경찰을 부르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거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코스닥 소부장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휘젓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직 버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막 1회초 경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국밥 가격 오르는 것만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여러분이 직접 그 국밥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1100선 돌파를 두고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은 4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며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숫자를 봅니다.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외국인이 1조를 쏘았다는 팩트를 봅니다. 지수 6000 시대, 이건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실적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 현상들 뒤에 숨겨진 진짜 거대한 설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코스닥을 띄우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그 이면을 폭로합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을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거대한 구조적 의도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3차 정책, 큰 그림, 이 모든 단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 증시를 글로벌 표준으로 강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주식은 개미지옥이라 불리며 저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스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펀드 자금이 시장에 수혈되면 잠자고 있던 중소형주들이 미친 듯이 튀어오를 겁니다. 이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정책 기대감을 먹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입니다. 코스피의 순이익 전망치가 하루가 멀다고 상향 조정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돈을 진짜로 잘 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죠. 단기 과열에 따른 수익 실현 움직임, 즉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꺾이지는 않더라도 종목별로 극심한 차별화가 전개될 겁니다. 즉, 가는 놈만 더 가고 못 가는 놈은 계속 기어가는 무서운 시장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건 대장주와 주도주입니다. 곁눈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아직 덜 오른 종목,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누적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보물지도 같은 종목 리스트를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계좌가 성숙해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떡국 한 그릇처럼 말이죠.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자는 끝났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3단계, 이면의 진실과 매크로 시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나스닥은 지금 4개월째 박스권에 갇혀 횡보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갈 곳 없는 거대 자금들이 지금 한국이라는 종착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비싸니 실속 있는 한국 반도체로 가자 하는 머니무브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들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요동칠 때 자산가들은 안전한 수익을 찾아 움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안전자산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는 한 반도체 수요는 꺾이지 않는 절대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027년에 구글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글로벌 IB들의 계산기는 이미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영업이익 322조 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슈퍼사이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TSMC의 시가총액을 보세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삼성전자 시총 2000조 시대? 이건 거품이 아니라 정상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중 갈등 같은 변수는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그 어떤 리스크도 뚫고 나가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AI 서비스가 실질적인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파도는 더 거세질 겁니다. 지금의 랠리가 단순한 거품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2000년대 IT 버블의 트라우마에 갇혀 현재의 실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레벨은 2000년 버블 정점의 절반 수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먹을 게 한참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버블은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올 겁니다. 지금은 실적이 견인하는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실력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간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실질금리 역전이 만드는 멀티플의 릴레이팅이 시작될 겁니다. 즉, 기업의 가치가 통째로 재평가받으며 주가의 앞자리가 바뀌는 장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딱 하나. 진짜 돈 버는 기업을 골라내는 선구안입니다.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라스가 덤블링을 해도 부품은 중국산이 70%입니다. 하드웨어 주도권을 뺏기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품 국산화와 핵심 기술 내재화에 성공한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 공세에 고전했던 전기차 시장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로봇의 심장인 액추에이터, 센스를 직접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진짜 승자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매크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겁먹지 마십시오. 거대한 자금 흐름은 결국 우상향입니다. 다만 지금은 롱으로 무작정 지르기보다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돈줄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종착역에 누가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세요. 그 종착역에는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반도체와 소부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창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내 통장 잔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액션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 4단계에서 여러분의 부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거시경제 공부는 끝났으니 지금 당장 실행할 지침입니다. 첫 번째, 신용융자부터 당장 줄이십시오. 지금은 빚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버티다가는 반대 매매에 다 털립니다. 증권사들이 빗장을 걸었다는 건 곧 누군가는 강제로 팔려나갈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비투 물량이 도미노처럼 쏟아지며 폭락을 유발합니다. 그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두 번째, 종목 선택의 기준을 비반도체 실적주로 확장하십시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꼬리를 보세요. 코스피가 5,600을 찍을 때 눌려있던 코스닥의 진짜 알짜배기 기업들이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 하나는 실리콘2입니다. 실적이 깡패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면서도 수급이 꼬여 있어 지금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또 하나는 디어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죠. 차트적으로도 지금 자리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고마운 자리입니다. 세 번째, 동성화인텍과 네오위즈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매출과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입니다. 기관들이 몰래 사모으는 검은색 라인, 즉 1년선 근처의 종목을 공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리튬 수익이 장부에 찍히기 시작하는 올 하반기, 주가는 상상 그 이상으로 튈 수 있습니다. 1년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실리는 그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은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 개조를 시작하십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올인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가내다 넘어지지 말고 저와 함께 멀리 가는 동행 프로젝트를 고민해보세요. 2천만 원으로 2배 가는 종목 20개만 찾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대응하는 곳임을 뼈에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필승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우세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숫자가 말하는 진실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2026년 대한민국 증시의 불기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반드시 살아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짧고 굵게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코스닥 1400 시대는 정책과 실적이 만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반도체 투톱의 독주 뒤에 숨은 알짜 소부장 종목이 진짜 수익률의 열쇠입니다. 셋째, 빚내서 하는 투자는 파멸의 지름길이니 당장 신용부터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뜨거운 시장에서 주인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들러리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오늘 이후로 어떤 색으로 변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각오를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8시 비공개 무료 특강에서 더 구체적인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6시 이전 신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